물론 디즈니 백설공주 영화는 자라나는 어린이들, 특히 공주를 좋아하는 여아를 주 타깃으로 꿈과 희망, 동기부여를 전해주기 위한 판타지 영화이며 디즈니가 말하듯 1800년대 초에 발간된 동화 속 여성상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관람객들에 맞게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는 그 어떤 비판을 할 근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 스토리를 통해 어떠한 여성상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서 저는 왜 계속해 디즈니가 200년 전의 동화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외면받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화는 수백 년간 인류의 역사와 함께 전해져 내려오며 쌓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인류 사회를 통찰력 있게 들여다보고 고찰을 통해 상징성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담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전 인류의 자산과 같은 것입니다. 약간의 과장을 덧붙인다면 어린이 버전의 신화나 종교적 의미만 뺀다면 불경, 성경, 코란 등과 같은 아직도 감히 완벽히 이해하였다고 할 수 없는 심오하고도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을 존중하고 계속해서 연구하며 해석하면서 인류가 오랫동안 쌓은 지혜의 정수와 같은 존재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깨달으려 하지. You said you were bringing a modern edge to it on stage. What do you mean by that? I just mean that it's no longer 1937. That She's is not going to be yeah. saved by the prince. She's not going to be saved by the prince, and she's not going to be dreaming about true love. She's dreaming about becoming the leader she knows she can be. 이를 단순 짧은 근현대적 관점에서 비롯된 특정 아젠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Snow White is running for president. I'm launching my campaign. 구시대적인 산물이라고 치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어리석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1937년보다 훨씬 이전인 중세시대 동화 백설공주가 정말로 구시대적인 내용일까요? A stellar young woman finds herself surrounded by dwarfs. Right? That's the universal position of an extremely well put together young woman. 동화 백설공주가 시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2차 성징, 즉 사춘기를 겪는 혼란스러운 젊은 여성에게 전하는 지혜와 교훈의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리따운 소녀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마치 초자연적인 현상과 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되지만 스스로를 저버리지 않은 채 능동적으로 이를 극복하게 되므로 아름다운 여성이자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로 말이죠. But you don't know what I've been through. And all because I was afraid. 처음 왕자가 백설공주에게 다가오는 시점은 바로 백설공주가 여성으로서 매력을 발산하기 시작하는 2차 성징을 뜻하는 것이며 이때부터 시기와 질투 및 체형, 심경의 변화 등의 격동의 시기를 마치 꿈과 같은 오두막집이 있는 마을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곳에서 자신과 짝이 될 순 없지만 사회에서 둘러싸여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남성들로 상징되는 7 난쟁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자신이 볼 때 도무지 하나로 정리하기 힘든 남성 특유의 조화롭지 못한 성격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백설공주는 이러한 환경을 배척하고 혐오하거나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어불리기 위해 똑같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도맡을 수 있는 책임과 역할을 능동적으로 찾아 수행하며 사회화 과정을 거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소녀에서 아름다운 여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백설공주는 여느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짝을 찾는 적자 생존의 경쟁에 돌입하게 되며 이제는 계모와 같은 모든 여성들과 직접 경쟁을 해야 하는 위치까지 오게 되죠. 하지만 질풍노도의식이 자신이 속한 사회를 부정하고 등진 채 스스로를 저버리기보단 이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자신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해온 백설공주는 반대로 평생을 거울만 쳐다보며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자 남을 탓하고 시기하며 끌어내리려고만 하는 추한 계모와 같은 여성 경쟁자들이 그 어떤 계략이나 모함을 꾀하여도 자연의 섭리와 같이 카르마로 인해 세상이 이를 허락치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사회의 7 난쟁이 모두가 그녀를 인정하고 그녀 또한 이들 모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별로일 것 같던 성격들이 하나로 조화가 되어 왕자로 상징되는 성숙하고 멋진 사람에게 자신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거듭나는 드디어 사춘기라는 길고 긴 꿈에서 깨어나 성숙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화 백설공주는 아는 것만 보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듯 드러누운 공주가 왕자만 오기를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아닌 예민한 시기의 미성숙한 소녀가 자신과 너무나 다르지만 당연한 사회 환경을 거부하거나 등지지 않고 사회화라는 노력을 통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비로소 여성으로 거듭나 성숙한 사회인들과 어울리며 함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인류 보편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리더여, 현대 여성상을 반영하겠다는 백설공주가 왜 1000년 전 중세시대 왕권 세습과 외동딸 역할은 그대로 가지고 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나요? 사회 초년은 주변을 계도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턴, 사원, 대리 등 사회에서 인정받고 어울리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없으면 쿼터제로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주어지자고 하는 현대의 여성의 리더상인가요? 1937년작 백설공주와 7 난쟁이를 제작한 월트 디즈니는 당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그림 동화를 혁신적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자 몇 차례의 파산 위기를 겪으며 직원들 또한 월급을 미룬 채 함께 큰 애착을 가지고 노력하여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조금 전 영상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듯이 단순 모션 픽처를 넘어서 인류와 함께 전해져 내려온 동화가 가지는 심오하고도 방대한 메시지를 최대한 다음 어린이 세대에게도 마치 인류가 지닌 의무처럼 전달하고자 하는 땀과 노력이 결실로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1 million drawings used to create 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하지만 최근 디즈니의 행보를 보면 오늘날 자라나는 어린이를 진심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동화를 통찰력 있게 들여다보고 현 세대 여성에게 필요한 덕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기보다는 성차별, 인종차별 등의 단순 아젠다 속에 스스로를 포장한 채 캐스팅 과정과 똑같이 그저 남성이 들고 있던 칼과 방패를 갈아 끼우는 식의 요령만 피우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와, 너도 할 수 있어. 이미 잘 만들어 놓은 유명 IP를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 완장질하며 쉽게 이득은 취하고 싶지만 그에 동반되는 역할과 책임은 면피하기 위해 껍데기만 있는 명분만을 가지고 본질은 흐린 채 정치질을 시전하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더군다나 자신들이 위한다는 여성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누리고 전달받아야 할 동화 속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고 복잡한 지혜를 성인들 밥그릇 자리싸움 수준으로 끌어내려 인류의 소중한 자산을 훼손시켜가면서까지. The original cartoon came out in 1937, and very evidently so. There is a big focus on her love story with a guy who literally stalks her. Weird. So we didn't do that this time. 혐오니 아니니 정치질을 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니 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찡그려지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동화에서 공주가 왕자를 만나면 안 되며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겠다던 백설공주는 제목에서 7 난쟁이도 빼고 왕자조차 도적으로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칼을 쥐고 전장에 나가 그 시대 남성들처럼 싸우며 쟁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 쥐어주어야 하지만 그리하여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싫기에 감사해야 하는 것도 싫고 그저 마냥 나눠주기만 하는 좋은 역할은 또 하고 싶어하는 괴상한 가라 캐릭터로 빚어지며 어린이들이 보기엔 도대체 어떤 덕목을 배우고 동기부여를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성인 관람객들이 보기엔 그저 심술만 그득한 또 다른 비호감 캐릭터를 등극시키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025년작 백설공주 영화를 보며 제가 느낀 감상평은 1937년작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생각나는 영화였습니다. 애니메이션 속 계모는 더 이상 자신이 누릴 수 없는 젊고 아름다움을 다음 세대에게도 누리지 못하도록 듣기에 그럴싸한 말과 함께 독사과를 백설공주에게 먹이는 계략을 펼치죠. 어쩌면 계모와 같은 디즈니의 늙고 추악한 간부들도 자신들만을 위해 동화 속 주요 메시지를 희석하고자 시도하며 그들의 꿰매 넘어간 젊고 유망했던 여배우가 백설공주와는 달리 사회를 등지고 스스로를 저버리게 만든 영화. 아이러니하게도 원작 동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을 현실에서 몸소 실천해준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다양한 생각을 부탁드립니다.